저희는 관세청 온도블록의 진행을 맡게 된 국제조사과 김재원이고요. 저는 운영지원과 신재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가 또 특별한 분을 또 모셨다고 예. 들었어요. 특히 세종시에 와서 또. 이분과 약간 인연이라고 하면 그때 피크맨을 통해 가지고 네. 또 친히 부산세관까지 방문을 해주셨던 그 바야흐로 1년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1년 전에. 네. 그래서 관세청은 다시는 오지 않고 싶었다는 그분이 있다고 하세요. 그런데 네. 이번 사무관님께서는 딱 저희가 러블콜을 보내주셨을 때 또 화끈하게 곧바로 출연 결정을 해주셨다는 그 열정. 강보성 사무관님을 소개해 볼까요? 네. 네. 짝짝짝.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처음 네. 뵙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혁신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보성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관세청에서 또 특별하게 이렇게 새내기 우리 공무원분들과 만남을 가진다고 해서 제가 흔쾌히 오늘 시간을 내서 제가 참석을 하게 됐는데요. 네, 오늘 좀 재미있는 시간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이제 좀 질문을 좀 드려볼 거예요. 네. 간단하게 좀 워밍업부터 시작해서 해볼 텐데 처음에는 이제 다들 인사처에 대해서 인사혁신처죠. 인사혁신처에 대해서 좀 시청자분들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인사혁신처에 대해서 좀 가볍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제 공무원의 인사제도나 뭐 윤리, 복무, 뭐 연금제도 같은 다양한 제도들을 관할하는 부처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서 저는 이제 대외적으로는 편안하게 말씀드려서 공무원들의 인사팀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 포함인가요? 네, 모든 이제 국가 공무원들은 일단 다 저희 포함이고. 그럼 네. 저희가 오늘 잘 보여야 되나요, 사무관님께? 아니 뭐 그런 의미의 인사팀은 아니고요. 뭐 제가 뭐 이렇게 뭐 승진이나 이런 걸 시킬 수 있는 권한인 건 절대 없고요. 네. 실제로 많이 듣는 질문인데 그런 건 전혀 없고 이제 다만 저희가 이제 인사 제도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여러분 같은 공무원들이 정말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제도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이제 설계를 하고 뭐 그런 부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도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저희들 공무원들을 위해서 설계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런 대표적인 그런 제도라던가 그런 인사관리 제도가 혹시 있으시면은 하나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새내기 공무원 분이시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 시험을 친 지 얼마 안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좀 시험이랑 관련된 말씀을 하나 드리면은 구급 공채에 고교 과목을 선택 과목을 넣었었는데 네. 특히 여기 이제 관세청처럼 좀 전문적으로 업무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좀 이게 관세법을 안 보고 뭐 공무원이 관세직이 된다든지 이런 좀 부작용이 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고교 과목을 폐지를 하고 선택 과목을 폐지를 하고 이제 직렬별로 이제 필수 과목화를 시켰죠. 그래서 이제 관세직이 되시려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관세 쪽에 법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회계원리도. 예, 회계 원리도 예,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원래 고교 과목을 도입하고 하던 취지는 사실 저희가 이제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가치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뭐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전문 과목 같은 거 좀 효율성 어떻게 보면은 전문성에 대한 가치가 있다면 근데 고교 과목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이제 포용 사회라고 하는데 이제 다양성이라든지 왜냐하면 이제 고교 졸업자들도 이제 동등하게 공부를 해서 공무원이 될 수 있다 이런 걸 좀 이제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 원래는 제도를 설계를 했는데 제도가 시행되고 제도의 효과를 살펴보니까 그 득보다는 실이 많아서 이렇게 폐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보니까 작년에는 저희가 관세직 9급 기준으로 했었을 때 한 68명 정도를 뽑았었고 또 이번에는 좀 더 확 줄어가지고 55명을 뽑았더라고요. 혹시 뭐 약간 기준 같은 거던가 아니면 약간 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오늘 제가 아니고 네. 이 채용과에서 한 명 나왔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제 제가 아는 범위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당연히 저희가 막 주목구구식으로 뽑진 않겠죠. 이게 또 국가에 되게 중요한 얘기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어떤 월 봉급과 근무할 때 드는 비용들이 다 어찌 보면 국민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저희가 국민들의 세금을 함부로 쓰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제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각 부처에서 몇 명이 필요하십니까? 이렇게 조사를 하고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당연히 다 들어드릴 수는 없고, 뭐 이제 기재부랑 예산이라든지 뭐 행안부 조직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유관 부처들과도 또 이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채용을 할 수 있는지, 또 결혼은 얼마나 생기는지 이런 걸 다 고려를 해서 이제 공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런 상황으로 공고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직류나 직녀를 준비하는 이제 공시생 분들은 이제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또 결과가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물론 저희도 많이 기회를 드리고 싶지만 또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를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약간 각 부처에서 이만큼 내가 인원을 뽑아야겠다라고 올리면 약간 인사혁신처 쪽에서 최종 결제 권한이 있는 건가요? 저희가 만약 그런 권한이 있었으면 네. 네, 제가 뭐 그쵸, 예, 관세청 가서 우리 여기 대빵 만나러 왔어요. 이렇게 네, 그 피크맨 때 그 굴리지 않았겠죠. 네, 네, 농담이고요. 이제 사실 이제 여러분들도 공무원이 되셨으니까 이제 공무원이 어떤 일을 하는데 한 명이서 다 하진 않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저희도 이제 사람을 뽑으면 예산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들어갈 어떤 과의 자리, 조직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절대 저희 혼자서 결제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다른 부처들하고도 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를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뭐 저희 인사혁신처장님이 기분 좋다 올해 관세지 200명 뽑아 이렇게 하는 건 절대 아니죠. 네. 아마 또 뭐 특히 이제 올해나 작년 같은 경우는 또 코로나19 같이 좀 특별한 상황도 있을 거고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뭐 그런 요소들이 고려가 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을 하고요. 네. 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 대표하는 건 아니고 선배 공무원의 입장에서 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네. 화이팅. 그 대부분 저희도 이제 9급 공부를 해가지고 합격하는 데까지 그 걸리는 시간이 최소 못해도 1년, 또 길면 거의 3, 4년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뭐 이제 7급도 말할 것도 없이. 그럼 약간 행정고시 같은 경우에는 1년 준비했어라고 하면 약간 좀 뻥 같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좀 그만큼 더 어려운 시험이고 또 여러 가지 조금 차별화를 좀 두는 시험이기도 하고 또 이같이 또 약간 멋있는 분을 또 뽑아야 되니까 약간 그런 면에 있어서 그 행정고시 어떻게 또 준비를 하셨는지 그 어려움을 또 어떻게 이겨내고 또 여기까지 오셨는지 한번 그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갑자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합격 수기를 내놔라 뭐 이런 느낌을 들리는데요. 제가 교환학생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생각보다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좀 보람차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해서 대외용으로 좀 이렇게 아까 소위 말하는 좀 이렇게 약간 지니어스하게 보이고 싶을 때는 저 1년 6개월 공부했어요 하는데요. 근데 뭐 여기 합격하셨으니까 더 잘 알겠지만 이게 공부 기간이라는 게 되게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최고로 이게 깎아서 깎으면 1년 6개월이고 이제 시험은 2번을 봤고요. 근데 이제 다행이라고 할까요? 저는 이제 본전공이 경영학이고 이제 뭐 부전공 느낌으로 이제 뭐 사회과학 쪽을 했었는데 그 5급 공채 과목들이 이제 일반 행정 기준으로 뭐 정치학, 경제학, 뭐 행정학 이렇게 되게 사회과학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거를 미리 공부를 한 셈이 돼서 그걸 쳤을 때는 한 3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행정고시에서 혹시 등수를 개인적으로 여쭤봐도 될지. 저는 오, 당당하게 역시. 5등을 했습니다. 혹시 그럼 채용 인원이 몇 명인지. 저희 직렬이 네. 제가 인사조직이라는 직렬을 선택했거든요. 제가 뽑힌 해에 참고로 5명 뽑혔어요. 네. 5명 중에 5등 했습니다. 가장 전략적인 게 아닐까요? 그렇죠? 최적화. 네. 그게 그쵸.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라던데 네, 그쵸. 1등보다도 가장 능력 있는 게 5명 중에 5등이다. 그렇죠. 그렇죠. 오. 경제학적으로 완벽한 네. 투입 대비 산출이 완벽한 와. 거죠. 네. 대단하십니다. 역시. 이게 5급 과목에도 피셋이라는 과목이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최근에 7급에서도 저희가 피셋이 도입됐는데 아무래도 새로 수험생 하시는 분들께서 좀 피셋에 관련돼서 궁금한 점도 많을 거예요. 그 합격자로서 좀 조언을 드릴 수 있는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까 해서. 네, 저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뭐 이건 인사혁신처의 공식적인 견해가 전혀 아니고요. 예, 아마 공식적인 견해는 그 사이버 국가고시센터 이런 데 나와 있을 테니까 보시면 되고 저는 철저하게 이제 그 시험을 쳐본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피셋으로 저희가 합격자를 다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몇 배수, 7배수 내외로 선발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다른 시험도 비슷하지만 모든 걸 자기가 알아야겠다고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피셋도 막 나는 다 풀 거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오히려 그게 전략적으로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PCS는 제가 봤을 때 정확하게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일단 문제를 주어진 시간 내에 다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주어진 시간 내에 내가 가장 강한 것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그쵸. 하는 게 가장 네. 효과적이다 그런 말씀이신 그쵸. 거죠. 약간 아까 사무관님 말씀 또 들어보니까 약간 공직에 또 뜻이 있어가지고 또 약간 또 인사혁신처 쪽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제가 약간 들은 것 같거든요. 그럼 약간 원래 또 가고 싶었던 또 부처는 또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혹시 있으셨다면 약간 상관없이 약간 좀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사실 제가 아까 직렬 인사 조직이라고 했잖아요. 인사 조직을 하면은 보통 저희가 인사혁신처 생각을 하고 들어오거든요. 저는 사실 처음부터 인사혁신처가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정말 국민과 일선에서 정책을 하고 이렇게 제도를 운영하는 분도 계시는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약간 뒤에서 서포터 개념의 성격이 좀 강하잖아요. 저희는 어쨌든 대국민보다는 대공무원 분들 관련 정책이 훨씬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게임에서 제 주 포지션이 서포터입니다. 그래서 저 원래 좀 이렇게 서포팅을 하는 게 좀 성향에 맞아서. 그러면 혹시 인사혁신처죠. 인사혁신처 일을 하시면서 뭐 여러 가지 저희가 접해보지 못했던 업무들이잖아요. 서포터라는 거란 솔직히 국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무원들을 위해서는 서포터인데 그럼 서포터 역할을 하시면서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으신지. 이제 사실 제가 아직 정책을 직접 한 적은 없고 저는 이제 들어와서 계속 대변인실에서 이제 온라인 대변인이라고 이제 정책 홍보를 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처음 들어온 날에 갑자기 저와 저희 동기들을 부르더니 한 명씩 이렇게 면접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이제 지금 제가 모시는 저희 대변인님하고 이제 다른 과 직원분들이 몇 분 이제 면접을 보셨는데 이제 대변인실에 들어갈 직원을 한 명 뽑아야 된다. 너희 중에서 뽑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 대변인실이라고 하면은 대언론 업무를 좀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사실 저도 한 번도 언론과의 그런 대응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좀 당황을 했었는데 근데 질문들이 다 뭐 유튜브 많이 보느냐 뭐 평소에 뭐 페이스북 하느냐 인스타그램 하느냐 이런 거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강시다 보니까 제가 1번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순진하게 얘기를 했죠. 아, 뭐 유튜브 그냥 뭐 당연히 요즘 사람이면 보는 거 아니냐. 뭐 그냥 뭐냐 집에 가서 조금씩 본다. 뭐 페이스북은 안 하고 인스타는 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갔다 와서 동기들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이런 거 물어보더라.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동기들이 들어가서는 다 자기 유튜브 안 본다. 그러니까 전략에서 지신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뭐 지금은 들어와서는 되게 재밌게 활동했고 뭐 그럼 그 당시에는 후회하셨던 거네요. 후회는 아닌데 좀 당황스럽긴 했죠. 네. 대망의 시간이 왔죠. 바로 저희가 정말 저번 1탄에서도 되게 핫핫핫핫했던 밸런스 게임 한번 진행해 보실까요? 밸런스 게임. 네, 밸런스 게임 한번 가보는 걸로 하죠. 네. 그럼 첫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네. 1번. 일단 저희가 이제 인재 채용에 관해서 한번 네. 밸런스 게임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성격이 개차반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회성이 전혀 없는데 업무 능력은 굉장히 뛰어나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성격은 원만해요. 되게 두루두루 잘 지내고 약간 또 쾌활하고 성격이 굉장히 좋은데 업무 아쉬운 게 딱 하나 있다면 업무 능력이 좀 떨어지는데 이 둘 중에 하나, 둘, 셋. 저는 원만한 분 원만한 택하겠습니다. 분, 업무 능력은 내가 하면 없더라도 된다. 아. 업무는 내가 하면 된다. 내가 사무관이니까 내가 하면 된다. 네, 그렇죠. 저건 너무 힘든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업무 능력이 약간 원만하신 분이라면 그러니까 업무 능력을 저희가 알려드리고 할 때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노력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을까. 네, 근데 이제 반대의 경우는 예, 좀 그런 걸 가르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네. 개차반. 네. 네, 그럼 또 다음 질문 드릴게요. 이번에는 24시간을 생활을 해야 돼요. 네, 딱 두 일에서만. 네, 네, 첫 번째는 민원인과 24시간 지내기. 네. 두 번째는 인사혁신처장님과 네. 24시간을 지내기. 네. 단 둘이서 일실에서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어느 걸 고르시십니까? 아, 저는 망설임 없이 인사혁신처장님과 24시간 지내겠습니다. 자, 제가 되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공무원은 누구를 섬겨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을 섬겨야죠. 당연히 국민을 섬겨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자,
그럼 인사혁신처장님과 국민이 있으면 당연히 국민을 섬겨야 되잖아요. 네. 상대적으로.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섬기는 분을 맞이하는 게 편해요, 불편해요? 저는 되게 불편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섬기는 분 말고 다른 분을 택하게 걸로 하겠습니다. 인사처장님 그 뒤에서 수군대기 대 인사청장님이 사무관님 뒤에서 수군대기. 솔직히 어느 쪽도 다 별로 기분이 좋진 않거든요. 어느 쪽을 고르시겠습니까? 전 인사처장님이 제 뒤에서 수군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한테 무슨 말 하겠어요?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말 이 인사처에 있는 수많은 직원 중에 한 명일 뿐이라서 뭐 제 뒤에서 말씀하신다 한들 솔직히 제 얘기일 가능성이 별로 없어서. 근데 이제 반대라면 되게 제가 괜히 신경 쓰이지 않을까요? 네, 마지막 밸런스 게임 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상사에게 험담 카톡을 잘못 보내기랑 네. 후배에게 험담 카톡을 잘못 받기. 그 후배한테 받는 게 낫지 않나요? 어떤 이유에서 후배한테 받는 게 나을까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상사한테 제가 잘못 보내면 후안에 무서움이 있는데 뭐 후배랑 이제 받으면 뭐 이렇게 뭐 풀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가슴은 아프겠지만 뭔가 수습 가능성이 더 높아서 선택했습니다. 네, 사실 뭐 밸런스 게임에 정답은 없죠. 맞아요. 네. 저희가 질문 드릴 거는 다 여기서 다 드렸어요. 근데 아무래도 저희 이렇게 좀 뜻깊게 이렇게 자리를 만난 거라서 저희 관세청에서 큰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사실. 네. 또 제가 또 선물까지 또 김영란법 위반 아니죠? 네, 저희가 또 그런 네. 법은 또 잘 지켜서 제가 또 여기 주머니에 또 공손하게 넣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아, 아까 보니까 아까 되게 뜨끈뜨끈해갖고. 빳빳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빳빳하면 보통 네, 약간 빳빳해가지고 혹시 그건가? 저도 좀 너무 갖고 싶더라고요. 약간 견물생심이라고. 너무 뜨겁네요 지금 어. 얘가 지금. 네. 아까부터 뜨거워서 말을 못 하겠는데. 네. 네, 이거 좀 드려보시겠습니까? 굉장한 선물이에요. 이게 정말 저희 대전 청사 쪽에서는 정말 귀하게 혹시 쓰이고 뭐 있거든요. 관세 면제 쿠폰 뭐 이런 거 드시나요? 저 보이시나요? 저희가 그걸로 청사대 카페에서 또 약간 사용이 가능하고 또 저희가 약간 식당에서도 여러모로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네, 저 인사혁신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종시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대전 청사까지 아마 지도 어플 켜면은 1시간 네,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제가 이거 놀러 쓰려고 와주십시오. 꼭 놀러 가겠습니다. 네. 네. 언제 그- 오신다고? 근데 500원은 뭐예요? 진짜 파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끔 커피 네. 같은 거 먹으면 3,500원, 500원 단위로 떨어질 때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정말 유용합니다. 제가 또 대전 청사에 갈 일이 있을 때 요긴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아, 제가 다음에 또 오시면은 꼭 세종청사의 식권도 꼭 한번. 아, 네. 네. 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맛있는 밥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 순간에도 공직의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공직에 와서 느낀 거는 뭐 여러분들이 공직에 들어오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동기가 있겠지만 정말 무엇보다도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없으면 막상 들어오면 되게 힘든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만약 이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국가를 위해서 또는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들어오면은 공부도 어렵지만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고 들어와서도 더 즐겁고 재미있게 공직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선배 공무원의 한 명으로서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